야, 이 거지 새끼야. 내 주제에 어디 감히. 쿵하고 무릎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70 노인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급 마카롱 상자는 참혹하게 짓밟혀 있었죠. 쓰레기 주제에 남은 음식이나 주워 먹을 것이지 재수없게 어디서 겸상질이야? 치욕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반쯤 열린 VIP룸 문 너머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여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하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금 자신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모욕한 그 노인의 며느리가 자신이 그토록 계약을 따내고 싶어 발버둥 치던 이 호텔 체인 전체를 소유한 재벌가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잠시 후 굳게 잠겨있던 VIP룸의 문이 벌컥 열리고 지옥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과연 얼마나 처참할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5성급 호텔, 엠파이어 팔레스 호텔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집무실. 이곳에는 선우그룹의 모든 호텔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전략본부장 한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원 본부장의 눈빛은 늘 그랬듯 냉철하고 예리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조항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죠. 호텔 임직원들은 한지원 본부장의 하이힐 소리만 들어도 자세를 바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한지원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실장님. 네, 본부장님. 한지원은 서류에 사인을 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VIP 연회장에서 성수고등학교 35회 동창회 있죠? 예약 명단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각 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인원, 좌석 배치, 메뉴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한지원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죠. 오늘 우리 아버님 오시는 자리예요. 음식은 최고급 프리미엄 코스로 준비하고 서빙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켜요. 혹시라도 실수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결제는 제 개인 카드로 해요. 아버님한테는 계산 얘기 절대 나오지 않게 하고.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차갑고 무서운 본부장으로 불렸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살뜰한 며느리였습니다. 한지원은 아버님이 혹시라도 주눅들까봐 늘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어느 오래된 주택가. 이곳에는 한지원의 시아버지인 박종수가 살고 있습니다. 박종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헐렁한 빛, 소매 끝은 조금 달아있는 그런 낡은 옷이었죠. 사실 며느리가 사준 1,000만 원대 명품 정장이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박종수는 굳이 그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박종수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이, 괜히 비싼 옷 입고 나가서 뭐해. 그냥 평소대로 박종수답게 입고 가자. 재벌 며느리를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법도 했지만 박종수는 혹여나 며느리에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들릴까 일부러 더 검소하게 꾸민 것입니다.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는 박종수의 뒷모습이 어쩐지 좀 처량해 보였습니다. 구두약이 바싹 말라버려 아무리 문질러도 광이 잘 나지 않는 데다
굽까지 달아있는 낡은 구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종수의 표정만큼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 보였습니다. 집을 나선 박종수는 며느리가 보내준 기사 딸린 고급 세단도 마다하고 덜컹거리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박종수를 맞이했는데요. 웅장한 호텔 내부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거릴 법도 했지만 박종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어깨를 폈습니다. 박종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 일터라 이거지. 거참 볼 때마다 으리으리하네. 연회장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박종수는 로비 한쪽에 있는 프리미엄 디저트 부티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마카롱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고급스러운 한정판 골드 마카롱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박종수가 꼬깃꼬깃한 지갑 속 돈을 꺼내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마카롱 세트 하나 주소. 제일 예쁜 걸로다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마카롱을 포장해 주자 박종수는 마치 보물 상자를 얻은 것처럼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며느리와 아들이랑 오붓하게 나눠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상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마카롱 상자를 들고 연회장 입구에 도착한 박종수. 그곳에는 이미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동창회장 오성진과 그의 비서 노릇을 하는 신우철이 거들먹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오성진의 양복에서는 번쩍번쩍 광이 났고 손목에 찬 금시계는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축 처질 정도였죠. 들어오는 동창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등급을 매기던 오성진의 눈이 막 도착한 박종수에게 꽂혔습니다. 오성진이 껌을 짝짝 씹으며 박종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판잣집 박종수 아니냐? 야, 엠파이어 팔레스 물 좋은데 내가 오니까 갑자기 격이 확 떨어지네. 냄새 안 나냐? 옆에 있던 신우철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성진아. 종수 저 옷꼴 좀 봐라. 90년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나 보다. 사람들이 오가는 호텔 로비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는데도 박종수는 화를 내기는커녕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여기가 우리 며느리 호텔인 걸 알면 기절할 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티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종수가 점잖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성진아. 우철이도 잘 있었고 좋은 날인데 서로 웃으면서 보자고. 하지만 오성진은 박종수가 내민 손을 잡기는커녕 파리를 쫓듯이 손을 휘저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뱉어냈죠. 오성진이 박종수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악수는 무슨. 너 회비돈은 있냐? 또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으면 저기 구석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던가. 여기 밥값이 좀 비싸거든. 박종수는 쓴웃음을 삼키며 품에 안은 마카롱 상자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성진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연회장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종수가 테이블 한쪽에 마카롱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래, 참자. 잠깐만 참으면 돼. 집에 가서 우리 지원이랑 웃으면서 마카롱이나 먹어야지. 하지만 악인들은 선한 사람의 인내심을 비겁함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오성진은 박종수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물러나는 걸 보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치 오늘 동창회의 먹잇감을 찾았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박종수의 작고 소박한 행복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만찬회가 시작되자 연회장은 오성진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성진은 웨이터를 손가락질로 부르며 지갑에서 10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팁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천박한 행동에 호텔 직원들은 불쾌함을 감추고 억지 미소로 응대해야만 했죠. 술기운이 오른 오성진은 자신의 유통회사가 이번 엠파이어 팔레스 백화점 입점 계약을 따낼 것이라며 잊지도 않은 인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성진이 양주잔을 높이 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야, 너네들 그거 아니야? 여기 선우그룹 회장이랑 나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그거 알아? 이번 백화점 입점 계약,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끝이야. 끝. 아무 문제 없어. 신우철이 옆에서 열심히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종수야, 너 이런 친구 둔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어디 가서 재벌 회장님이랑 한자리에 앉아보겠냐? 이게 다 성진이 덕분이야. 박종수는 그들의 거짓말이 우스웠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물잔만 만졌습니다. 사실 선우그룹 회장은 박종수의 사돈이고 그들이 말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며느리 한지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종수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성진은 박종수가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있자 심기가 불편해진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의 들러리가 되어주지 않는 박종수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오성진은 화살을 박종수의 과거로 돌려 그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오성진이 박종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야, 종수야. 너 학교 다닐 때 기억나냐? 급식비 못 내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거 말이야. 그때 내가 먹다 남은 빵 안 줬으면 넌 영양실조로 죽었어. 임마. 신우철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종수 별명이 판잣집 짤짤이었잖아. 성진이가 빵 던져주면 고맙다고 넙죽 잘도 받아 먹었는데. 과거의 아픈 기억이 연회장 한복판에서 안주거리로 씹히자 박종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그 빵은 오성진이 곰팡이가 핀 부분을 떼어내고 버리려던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박종수에게는 그마저도 생명줄 같았기에 자존심을 버리고 받아먹었던 것이었죠. 박종수는 그때의 비참함이 되살아나 목이 맸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어넘겼습니다.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내 덕 고맙다. 다 지난 일인데 밥이나 먹자. 하지만 박종수의 사과 같은 대답은 오히려 오성진의 가학성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박종수의 모습에서 묘한 쾌감을 느낀 오성진은 더 집요하게 박종수의 자존심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뷔페 음식이 차려지고 박종수가 접시에 음식을 담자 오성진은 식사 예절까지 운운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오성진이 혀를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어이구, 천천히 좀 처먹어라. 평소에 굶고 다니냐? 눈이 아주 뒤집혔네. 뒤집혔어?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왜 이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주변 동창들은 오성진의 언사가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그의 재력과 더러운 성질이 무서워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침묵 속에서 박종수는 모멸감을 삼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종수가 의자 밑에 소중히 놓아둔 마카롱 상자가 신우철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신우철이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거 뭐야? 야, 종수, 너 이젠 하다하다 여기서 나오는 음식 싸가는 거냐? 와, 진짜 거지 근성 어디 안 가네. 쪽팔리지도 않냐? 좌중의 이목이 박종수의 의자 밑으로 쏠렸습니다. 박종수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해명하려 했죠. 박종수가 다급하게 마카롱 상자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따로 산 거야. 훔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흥분한 오성진과 신우철의 귀에는 진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성진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박종수의 손에 들린 마카롱 상자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오성진이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거 호텔 디저트 부티크 마카롱이잖아. 야, 판잣집. 내 주제에 한 개에 몇만 원씩 하는 걸 돈 주고 샀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박종수는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 더러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카롱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오성진은 상자를 뒤로 휙 감추며 박종수를 조롱했습니다. 오성진이 낄낄거리며 박종수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거 누구 갖다 줄 건데? 그 궁상맞은 집구석 식구들 먹이려고? 내 며느리도 거지 반찬 해먹고 사냐? 시아버지가 훔쳐온 마카롱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하겠네. 박종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모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쪽 같은 며느리와 가족을 들먹이며 모욕하는 것만은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박종수라도 참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박종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박종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오성진, 말 조심해라. 이건 우리 며느리 줄 선물이야. 내 가족 건드리지 마라. 순식간에 연회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항상 굽신거리고 웃어넘기던 박종수가 처음으로 정색을 하며 되받아쳤기 때문입니다. 오성진은 동창들 보는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폭주하는 오성진 앞에서 박종수는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종수의 당당한 눈빛에 기세가 눌린 오성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자신 앞에서 고개만 숙이던 빵셔틀 박종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혹감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이 돈으로 산 왕국이나 다름없는 이 연회장에서 감히 하찮은 존재가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성진의 눈동자가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오성진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오성진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의 내용물을 박종수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악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 액체가 박종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아껴 입어온 낡은 양복깃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하얀 와이셔츠는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흉하게 얼룩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박종수는 앞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벗고 황급히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여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마저 찡하게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오성진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성진이 박종수의 손에 들려있던 마카롱 상자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까지 싸구려 마카롱이 대수야. 거지 같은 게 분위기 다 망치고 있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터져나갔습니다. 상자 안에서 알록달록한 고급 마카롱들이 터져나와 호텔의 고급스러운 카펫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원에게 오늘 아버지가 제일 맛있는 거 사갈게라고 약속했던 박종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눌 소박한 행복이 더러운 구두발 아래 짓밟힌 순간 박종수의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종수가 오성진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며 절규했습니다. 너 이 자식 사과해. 당장 사과해. 이게 어떤 건데? 내가 감히. 박종수의 눈에서 억울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가난과 멸시를 참아왔던 그였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이 모욕당하는 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성진은 반성은커녕 자신의 넥타이가 잡혔다는 사실에 더 길이 날뛰었습니다. 오성진이 박종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몸에 손을 대? 이 넥타이가 얼마짜린 줄 알아? 오성진은 있는 힘껏 손바닥을 휘둘러 박종수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넓은 연회장의 공기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연회장 구석에 있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충격으로 박종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테이블 위로 쓰러졌고 와장창 깨지는 접시 조각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벗겨진 안경은 저 멀리 연회장 구석에 처박혔죠. 오성진이 쓰러진 박종수를 내려다보며 사디즘을 해댔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내 발밑이야. 없는 놈은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신우철은 옆에서 말리는 신용만 할 뿐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오성진의 폭력성에 겁을 먹고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요. 쓰러진 박종수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모멸감과 분노로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 있는 자의 편인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시각 연회장 밖 복도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영전략 본부장 한지원은 수행비서와 함께 VIP 연회장을 순찰하며 태블릿 PC로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연회장 문틈 사이로 거친 고함 소리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지원이 발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김 비서, 저기 5번 룸. 무슨 소란이지? 오늘 아버님 계신 곳인데. 수행비서가 당황하여 무전기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기다릴 새도 없이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한지원은 비서의 제지를 무시하고 성큼 다가가 살짝 열려있던 문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마카롱의 잔해, 그 옆에 찢어진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왜소한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해 짐승처럼 소리 지르는 남자. 쓰러진 노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한지원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채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 박종수였습니다. 한지원의 시선이 바닥에 뭉개진 마카롱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던 한정판 마카롱 세트.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며느리 단 거 좋아하니까 저녁에 아빠가 꼭 사갈게라며 아이처럼 웃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저 천박한 졸부의 발에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서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입고 있던 재킷의 단추를 채우며 뒤따라온 수행 경호팀장에게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진입 후 즉시 제압을 뜻하는 코드였습니다. 한지원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문 열어. 경호팀장이 무전을 치자마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대형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한지원은 지체 없이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룸 안으로 들이닥쳤는데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출입구를 봉쇄하고 오성진과 그 무리를 에워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러운 고함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살벌한 침묵을 깨고 한지원이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그 공간을 압도하고도 남았죠. 한지원은 씩씩거리고 있는 오성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아버지 박종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는 박종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지원이 물기 어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종수는 자신의 비참한 꼴을 그토록 아끼는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고 든든한 나무 같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박종수가 떨리는 손으로 한지원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그냥 가거라. 제발 가. 나 괜찮으니까 못 볼 꼴 보지 말고 어서 가.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제발이요. 한지원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박종수의 입가에 묻은 핏자국과 샴페인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박종수의 눈에서는 참았던 서러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오성진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와 경호원들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성진이 짝다리를 짚고 서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이 기집애는. 박종수, 너 며느리 불렀냐?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 뭐? 시아버지 모시고 당장 꺼져. 어디서 사람들을 몰고 와서 남의 잔칫집에 행패야? 한지원은 박종수를 부축해 의자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성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 시아버지를 보던 따뜻하고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살기 가득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한지원의 앞을 막아서며 오성진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한지원이 사무적이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성진 씨 되시죠?
방금 제 아버지에게 행사한 무차별 폭력, 그리고 기물 파손, 전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오성진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책임을 운운하는 이 젊은 여자가 가소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성진이 사디짐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책임?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호텔이랑 수백억짜리 계약할 사람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사장한테 전화해서 너네 다 잘라버릴 거니까. 오성진은 자신의 인맥과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한지원은 피식 차가운 냉소를 터뜨리며 옆에 있던 수행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즉시 태블릿 PC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죠. 한지원이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장 찾으실 필요 없어요. 이 호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계약하고 싶어 안달난 선우그룹, 전부 제 가족 소유니까요. 순간 오성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판잣집 출신 박종수의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선우그룹의 오너 일가라니요. 오성진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족? 박종수 며느리가 선우그룹?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신우철이 사색이 되어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철은 경제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라 한지원의 얼굴이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신우철이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성진아, 저 여자 뉴스에서 봤어. 선우그룹 회장 딸 경영전략본부장 한지원이야. 진짜야. 쨍그랑하고 술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오성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의 영역을 건드렸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은 바닥에 처참하게 뭉개진 마카롱 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지원이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마카롱, 우리 아버님이 며느리 준다고 사신 거예요. 당신 목숨값보다 귀한 거라고요. 내 가족의 존엄을 건드렸으니 이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야 할 겁니다. 오성진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원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원이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드 레드 발령, VIP 연회장 5번 룸, 경찰 부르고 법무팀 전원 대기시키세요. 그리고 총지배인,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1분 주겠습니다. 코드 레드, 그것은 엠파이어 팔레스 호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보안 위기 상황을 뜻하는 은어이자 악인들을 향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오성진과 신우철은 서로를 쳐다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냥꾼인 줄 알았던 그들이 순식간에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원의 코드 레드 발령이 떨어진 지 정확히 1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다급한 구두발 소리가 우르르 몰려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호텔 총지배인과 임원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며 위험을 떨었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죄인처럼 사색이 된 얼굴이었죠. 총지배인은 한지원을 발견하자마자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달려와
허리가 바닥에 닿을 듯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총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본부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뒤따라 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성진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자신이 떵떵거리며 갑질을 하던 이 호텔의 최고 책임자들이 고작 젊은 여자 한 명에게 벌벌 기고 있었으니까요. 오성진이 턱을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내가 이 호텔 임원이라고? 말도 안 돼. 박종수 며느리가 어떻게. 한지원은 총지배인의 사과를 차갑게 무시한 채 멍하니 서 있는 오성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한지원이 총지배인을 노려보며 지시했습니다. 총지배인, 똑바로 들으세요. 저자가 우리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내 가족을 폭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VIP 자격 영구 박탈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우리 계열사 모든 호텔, 백화점, 리조트 출입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오성진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에게 숨 쉴 틈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성진에게 천천히 걸어가 그의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한지원이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속삭였습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이 호텔이 아니라 이 호텔을 소유한 선우그룹의 직계 가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뺨을 때린 분은 선우그룹의 사돈 어른이시고요. 쿵 하고 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오성진을 강타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오성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감히 누구를 건드린 것인지 뇌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동창들 역시 박종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오성진에게서 슬금슬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한지원은 수행 비서에게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오성진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서류들이 띄워졌습니다. 한지원이 마이크도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선고했습니다. 오성진 씨 유통회사, 우리 백화점 입점 계약 들어오셨죠? 이번이 최종 심사라고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이 시각부로 탈락입니다. 한지원의 손짓 한 번에 스크린 속 문서 위로 붉은색 부적격 계약 불가 도장이 쾅 하고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성진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지원이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너 리스크. 회장 인성이 바닥인데 제품을 제대로 유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열사 모든 백화점, 마트, 온라인몰에서도 당신 회사는 퇴출입니다. 납품도 거래도 전부 끝이에요. 오성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자신의 주먹질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성진의 양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선우그룹 본사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서도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자금줄이 다 막혔어요. 사장님, 어떡합니까? 오성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한지원의 바지단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오성진이 울상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회사 계약이랑 개인적인 일은 별개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한지원은 질색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경호원들이 즉시 오성진을 걷어차 제지했습니다. 한지원은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지원이 경멸을 담아 쏘아붙였습니다. 별개라고요? 우리 그룹은 사람을 봅니다. 제 아버지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람과 비즈니스를 할 만큼 우리 회사가 돈에 궁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짓밟은 건 마카롱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그동안 오성진의 눈치만 보던 동창들이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박종수에게 다가와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앞다투어 변명했습니다. 종수야, 몰라봐서 미안하다. 우리가 성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맞아, 종수야. 우린 정말 내 편이었어. 알지? 성진이 저놈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야. 박종수는 그들의 얄팍하고 간사한 태도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비웃던 자들이 며느리의 배경을 알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니. 박종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성진은 동창들에게마저 버림받자 마지막 남은 악을 쓰며 박종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파멸이 모두 박종수 탓이라고 믿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오성진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박종수, 너 다 알고 있었지?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숨긴 거지. 이 음흉한 새끼, 내가 재벌 사돈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랬겠냐고.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면서도 오성진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종수는 그런 친구의 추한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마지막으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종수가 담담하지만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내가 널 속인 게 아니다. 내가 돈 자랑하는 꼴이 우습어서 그냥 둔 거야. 넌 평생 돈 말고는 자랑할 게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 거라고. 박종수의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오성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성진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한지원이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저 사람들 구석에 격리하세요. 우리 아버님 시야에 안 들어오게. 경호원들이 짐짝을 치우듯 오성진과 신우철을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완벽하게 제압당한 악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비로소 막혀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치러야 할 법의 심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구석에 몰린 오성진은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피대낸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고 이 상황을 대기업의 갑질 프레임으로 뒤집어 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죠. 오성진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야, 증거 있어? 내가 박종수 때렸다는 증거 있냐고? 이거 쌍방 폭행이야.
박종수가 먼저 내 넥타이 잡고 덤볐다고.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성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한지원과 경호원들에게 들이대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성진이 카메라를 향해 울먹이는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엠파이어 팔레스 호텔에서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합니다.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깡패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요. 이거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옆에 있던 신우철도 눈치를 보더니 얼른 오성진의 편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위증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심산이었죠. 신우철이 손을 번쩍 들며 나섰습니다. 맞아. 내가 봤어. 종수가 먼저 성진이 밀치고 욕했어. 성진이는 정당방위로 그런 거라고. 내가 증인이야. 두 사람의 적반하장 쇼를 지켜보던 박종수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성진아, 우철아. 너희들 정말 왜 그러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 하지만 오성진은 박종수의 말을 싹 무시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고 확신한 듯 했습니다. 오성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CCTV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거 불법 녹음 안 되는 거 알지? 영상만으로는 내가 욕한 거 증명 못해. 소설 쓰지 마. 오성진은 영상에는 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모욕적인 언사를 부인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들의 쪼잔한 코미디가 지루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지원이 혀를 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성진 씨 사업하신다는 분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으시네요. 공부 좀 하시지 그랬어요. 한지원의 눈빛에 수행비서가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오성진이 이 연회장을 예약할 때 직접 서명했던 전자계약서였습니다. 한지원은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약관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한지원이 또박또박 약관을 낭독했습니다. 제18조 사망. 본 VIP 연회장은 최상급 보안 유지를 위해 8K 초고화질 영상 촬영 및 돌발 상황 시 음성 녹음에 동의한다. 여기 맨 아래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글씨. 본인 직접 서명 맞죠? 스크린에 오성진의 서명이 대문짝만하게 확대되자 오성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폼 잡으며 휘갈겼었던 그 서명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지원이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는 방송용보다 화질이 좋아서 당신 입모양뿐만 아니라 모공에서 흐르는 식은땀까지 다 찍혀요. 어디 한번 같이 감상해 볼까요? 한지원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스크린 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 오성진이 박종수에게 샴페인을 뿌리고 거지 새끼라고 욕하며 뺨을 때리는 장면이 영화처럼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짝하는 타격음과 오성진의 쌍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영상을 본 오성진은 당황하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발악했습니다. 오성진이 삑살이 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이거 내 초상권 침해야. 남의 허락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철은 명백한 증거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습니다. 한지원은 준비된 서류 뭉치를 오성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한지원이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특수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우리 법무팀 변호사 30명이 지금 이 영상을 증거로 고소장 접수하러 갔어요.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몸으로 때우세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호텔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던 오성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선우그룹 오너 일가에게 행패를 부려 계약이 파기됐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기절초풍하여 달려온 것이었죠. 오성진의 아내가 남편의 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술 좀 작으라고 했지. 당신 미쳤어? 선우그룹을 건드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 아내는 다짜고짜 오성진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후려갈겼습니다. 돈줄이 끊기게 생겼다는 공포심에 남편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오성진의 아내가 엉엉 울며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못 살아. 당신 때문에 우리 집구석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이 화상아. 오성진은 아내에게 두들겨 맞고 한지원에게 팩트로 얻어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쭈글쭈글해진 풍선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는 엉엉 우는 아내의 바지단을 잡고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성진이 어린애처럼 징징거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진짜 감옥 가기 싫어. 박종수 저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오성진의 추한 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인들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지원의 법무팀장이 두툼한 서류 가방과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갔죠. 법무팀장은 마치 미리 합을 맞춘 것처럼 경찰팀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증거물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한지원의 손바닥 안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오성진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이 오성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성진 씨, 당신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철컹하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오성진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성진의 화려했던 인생이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성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대신 살려달라고 비는 것처럼 오성진은 돌변하여 박종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성진이 무릎을 꿇고 박종수의 바지단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종수야, 아이고 내 친구 종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술에 취해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응?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합의 좀 해줘. 방금 전까지 거지 새끼라고 욕하던 입으로 친구를 우러르는 꼴이라니
참으로 역겨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신우철도 이때다 싶어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오성진을 손가락질하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듯 연기를 펼쳤습니다. 신우철이 박종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종수야, 나는 말리려고 했어. 알지? 나도 성진이 저놈 갑질에 시달린 피해자야.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박종수는 자신의 바지를 잡고 있는 오성진의 손과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신우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며 자신을 비웃던 오성진의 오만한 눈빛, 그리고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비굴한 눈빛. 박종수에게는 그 두 눈빛이 겹쳐 보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박종수가 오성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나. 내 옷 더러워진다.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오성진을 굽어보며 평생을 담아두었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종수가 담담하지만 묵직하게 일갈했습니다. 성진아, 넌 돈이면 친구도 자존심도 다 살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나를 하인 부리듯 했고, 하지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사람의 품격이야. 오성진은 박종수의 기세에 눌려 입을 뻐끔거리지도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감옥 가서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의 맛 좀 봐라. 찬바닥에서 자보고 주는 밥 먹으면서 반성해. 그게 내가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다. 박종수의 결단에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찰들은 오성진과 신우철, 그리고 난동을 부리던 오성진의 아내까지 전부 연행에 나갔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발악하는 오성진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마침내 연회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가 덜 끝난 곳이 있었죠. 바로 이 사단이 나는 동안 입을 다물고 구경만 했던 비겁한 동창들이었습니다. 한지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동창들은 한지원의 시선을 피하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원이 정중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불미스러운 일을 방관하고 제 아버님이 모욕당하는 걸 즐기신 여러분도 저희 호텔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퇴장해 주십시오. 앞으로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동창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토를 달거나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비겁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지원의 당당함 앞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텅 빈 연회장에 오직 박종수와 한지원, 그리고 호텔 직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한지원은 직원들을 불러 손짓했습니다. 한지원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세요. 카펫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고 락스 뿌려서 냄새까지 싹 지우세요. 아버님 기분 상하신 흔적, 티끌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요.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박종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한지원은 얼른 달려가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인들을 심판하던 냉철한 여전사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따뜻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죠. 한지원이 울먹이며 박종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박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종수가 한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원아. 내 덕분에 내 평생의 한이 다 풀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한지원은 샴페인 얼룩으로 엉망이 된 박종수의 낡은 양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수치심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스러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한지원이 박종수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옷은 이제 버리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부축을 받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악몽 같았던 연회장을 뒤로하고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 어떤 재벌가의 행차보다도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가족의 품과 새로운 시작뿐이겠죠.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엠파이어 팔레스 호텔의 정문 앞에는 평온한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부축을 받으며 회전문을 걸어 나오는 박종수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쭈뼛거리고 위축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깨를 활짝 편 당당한 모습이었죠. 정문 앞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검은색 세단과 도열한 호텔 직원들이 박종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종수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90도로 배꽃 인사를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진풍경을 보고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박종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지르며 며느리 덕분에 올라간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한지원은 직접 차문을 열어 박종수를 뒷좌석 상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기사 대신 자신이 직접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자 한지원은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고급 쇼핑백을 뒤로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 교환권과 깨진 안경을 대신할 명품 안경테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원이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드리는 진짜 선물이에요. 아까 그 마카롱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거 뇌물이니까 다음부터는 어디 가실 때 꼭 경호원 데리고 다니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 박종수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더 크게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박종수가 젖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알았다, 알았어. 우리 며느리 무서워서라도 그래야겠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며느리를 얻고 내가 내 구겨진 자존심을 다림질해줬어. 그때 차창 밖으로 다급하게 뛰어오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박종수의 아들 박현석이었습니다. 현석은 숨을 헐떡이며 차문을 벌컥 열고 뒷좌석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은 뺨과 샴페인으로 얼룩진 셔츠를 보자마자 현석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현석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제가 가서 가만 안 두겠습니다. 평소 순하고 예의 바르던 현석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걱정이 앞선 것이었죠. 한지원은 뒤를 돌아보며 남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한지원이 차분하게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미 다 처리했어. 경찰서로 보냈고 법무팀이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지금은 아버님 많이 놀라셨을 거야. 현석은 아내의 말에 겨우 이성을 되찾고 울먹이며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다 큰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오자 박종수는 아들의 등판을 투박한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현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못나서 아버지가 이런 꼴 당하게 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박종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뺨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종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울기는 왜 우냐? 나 괜찮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야. 걔네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시끄러운 거고 나는 너랑 지원이가 있으니까 꽉 찬 수레 아니냐?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에서 이 가족이 탄 차 안만큼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원은 차를 몰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상층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붓한 공간에서 세 사람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박종수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종수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겪어보니 알겠더라.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 가난한 마음이 진짜 부끄러운 거라는 걸. 나는 이제 내 과거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훌륭한 너희들을 키워낸 훈장 같구나. 그날 밤 박종수는 평생 자신을 옥맸던 가난이라는 마음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돈으로 칠갑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품격이 무엇인지 가족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뉴스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속보 중견 유통회사 오모 대표 특수폭행 및 횡령 혐의로 구속. 회사 부도 처리 및 선우그룹 계약 영구 파기. 화면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오성진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라는 기자의 외침에도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한지원은 말없이 TV 전원을 끄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인의 비참한 말로는 당연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어느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 정자에는 박종수와 친구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해준 깔끔한 캐주얼 정장에 세련된 안경을 쓴 그는 누가 봐도 깊이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박종수가 숨겨진 거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의수되지 않고 친구들에게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며 여전히 소탈하게 어울렸습니다. 박종수가 바둑돌을 탁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김영감, 거기다 두면 내 대마가 죽나? 허허, 이번 판은 내가 졌네. 커피는 내가 쏠세. 그의 웃음소리에는 그 어떤 꾸밈살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은 웃음이었죠. 주말 오후 박종수의 집 마당에서는 고소한 바비큐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현석이 고기를 굽고 한지원과 박종수가 쌈을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 행복한 순간이 액자 속에 영원히 담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 행복한 가족.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뭉친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호텔 시찰 나갔다가 지옥문을 열었던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은 이렇게 완벽하고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과 함께 코끝 찡한 감동까지 느끼셨나요? 가난했던 과거조차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으로 여기는 박종수 어르신의 단단한 마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모시는 며느리 한지원의 모습이 참 긴 여운을 남깁니다. 돈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자존심을 짓밟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세상이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보다 낡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의 어깨가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박종수 어르신 가족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이 채널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